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편미분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 개념도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라는 말 표현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계라는 말 뜻과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한계라는 말을 쓰면요, 나 이제 한계에 왔어 라고 말을 하죠. 그때의 한계는요, 더 이상 못한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의 한계는요, 추가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가 다르니까 혼동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경제학에서는 한계라는 말을 마지막, 끝이란 뜻이 아니라 추가적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개념을 확립을 하세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효용함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그 사람이 소비하는 X제 소비량과 Y제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변수 함수로 주어져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X제 소비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X제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그로 인한 이 사람의 효용의 증가를 알고 싶다면 우리 그때 Y제 소비량을 고정된 값으로 상수값으로 취급을 하고 X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X제 소비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그때 그로 인한 소비자의 효용은 얼마나 변화할까? X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연히 Y제 소비량은 고정된 값으로 상수 취급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을 우리는 X제의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자, X제의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X제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그로 인한 효용의 증가분을 X제의 한계 효용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X제를 한 단위 더 소비해서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얻은 효용을 X제의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X제의 한계 효용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 Y제의 소비량은 고정된 값으로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이 효용함수를 X제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해줘야지만 X제의 한계 효용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같은 함수인데 이제는요, Y제의 한계 효용을 구해본다고 하죠. 자, Y제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그로 인한 효용의 증가분을 알고 싶다면 자, MUY를 구하는 것인데 MUY는요, 자, 말 그대로 Y제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그로 인한 효용의 증가분을 구할 것입니다. 자, 그때는요, X제 소비량을 상수 취급해줘야겠죠. 자, 그때는요, X제 소비량을 고정된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바로 이것이 Y제에 대해서 한계 효용을 구한 겁니다. Y제의 한계 효용을 구한 거예요. 기본적인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계 효용을 제와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이라고 정의한다면 한계 비용은요, 제와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더 생산할 때 그로 인해서 더 발생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한계 효용은 제와 한계를 더 소비해서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얻어지는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고 하고 한계 비용은요, 제와 한 단위를 더 생산해서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X제 한 단위를 더 생산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라면 X제의 한계 비용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제를 한 개 더 만들 때 그로 인한 C, 코스트, 비용의 변화분, 비용의 증가분으로서 MCX, X제의 한계 비용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실제 수식 계산을 통해서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어떤 소비자의 효용은 X제 소비량과 Y제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 이러한 효용함수 하에서 X제의 한계 효용을 구해 보겠습니다. X제의 한계 효용 구하면요, X제만을 독립변수로 보고 Y제 소비량은 상수 취급을 할 거예요. 자, 해주면요, 알파가 앞으로 가겠죠. 자, 알파 값이 앞으로 가면서 X는 알파 빼기 1승이 되고요. 뒤에 Y 베타승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효용함수인데 Y제 한계 효용을 구할 거예요. 자, 그때에는요, X제 소비량을 상수 취급해줘야겠죠. 자, 이제는요, 이 상태에서 베타가 앞으로 가면서 X는 그대로 있고요. Y 값이 베타 빼기 1승으로 차수가 하나 감소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이 효용함수를 MUX,
MUY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숫자를 넣어서 한번 구해보죠.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MUX 구하라 라고 하면요. 0.6이 앞으로 가면서 0.6이 앞으로 가면서 X는 마이너스 0.4승이 되고요. 뒤에 Y의 0.4승은 그대로 있죠. 이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요. 이 값은요. 자, 10분의 6 곱하기 x분의 y의 0.4승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값이 이 효용함수의 x제의 한계 효용을 구한 거예요. mux를 구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muy를 구해보죠. 자, y를 변수로 보고 x를 상수 취급을 하면 0.4가 앞으로 가고 0.4가 앞으로 가고 x의 0.6승은 그대로 있고 y는요. 빼기 0.6승이 되겠죠. 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10분의 4가 앞에 개수로 오고요. 자, y분의 x의 0.6승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x제의 한계 효용을 구할 때는 x제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 되고요. y제의 한계 효용 구할 때는요. y제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계 비용을 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산자의 총 생산 비용이 이렇게 함수식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토탈 코스트 생산의 총 생산비는 그 생산자가 생산하는 재화의 수량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자, 이러한 총 비용 함수에서 한계 비용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한계 비용은요. 재화를 한 개 더 만들 때 그때 생산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까를 나타내는데 자, 이 식을 Q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요. 자, 앞에 10은 상수항이니까 0은 없어지고요. 자, Q는 Q의 1승이니까 1만 남게 되겠죠. 뒤에 4의 Q제곱은요. 8 곱하기 Q로 남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식이 이 총 비용 함수에서 도출한 한계 비용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용 함수가 주어지거나 총 생산 비용 함수가 주어지면 그 식에서 그 식들의 편미분이나 미분을 통해서 한계 효용이나 한계 비용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